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체제 전환을 두고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CCBB에서는 바로 이 문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여야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내용, 그 여야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이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북한군의 양민 학살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친일 독재 유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영구히 경량했다는 역사의 아우슈비츠 아니고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저는 안 읽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이 교과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말하자면 교과서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네. 자, 그럼 먼저 여야 입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우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역사 교과서가 한 권이어야 됩니까? 역사 교과서가 지금 다양화됐는데 각 그 역사 교과서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좌파 학자들이 주도해서 이 좌편향 이념을 담은 역사 교과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는 폄하하고 도리어 이 북한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들을 상당히 담아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역사 교과서는 그동안 이 대부분 학자들이 좌파 학자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좌파들의 이념을 특정적으로 담아낸 교과서를 학생들이 가르쳐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고 이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아주 균형 잡힌 교과서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이 학생들의 이 가치관이나 역사관이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삐뚤어진 역사관을 담아낸 한국 교과서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저희는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내자. 그건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국민적 보편 정서에 맞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확실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남북 분단 또 6.25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특수한 이념 대립의 상황을 감안해서 제대로 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핵심 단어가 두 개네요. 이번 기회에 올바른 교과서. 자, 똑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왜 교과서가 여러 권이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국민의 삶이 참으로 팍팍합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누차 강조해오던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왜 이 역사 이념 논쟁을 정부 여당 발로 일으켜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이장우 대변인께서 좌편향이라고 규정한 지금 현재 교과서는 바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지필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거 기준에 의해서 지필을 했으며 2013년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교육부 검인정을 통과 합격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검인정 교과서들이 다양하게 쓰여왔습니다. 역사 교과서만 8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주 핵심 과목인 국어도 6종의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19종을 쓰고 있습니다. 수학 9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이 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와서 이렇게 국정화로 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북한, 몽골, 베트남, 그리고 이란 정도 서너 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창조 경제, 창조를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정화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고 단적으로 한 가지가 들겠습니다. 정말 김무성 대표께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부모님들이 들여다봐야 된다 강조하시던데, 전국의 부모님 여러분,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입니다. 이건 사회 교과서네요. 예, 이게 역사입니다. 예, 여기에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생산해낸 쌀들을 수탈을 당했는데 그 쌀 수탈마저도 쌀을 수출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정말 그 일제 한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항일 독립 의병들, 그 의병들을,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였다, 토벌하였다, 이렇게 일제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배워야 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는 바로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자 하는 국정교과서입니다. 현재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민정 체제지만 국정교과서가 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될 국정교과서 역사의 미래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새누리당 대표께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거꾸로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양성, 그리고 왜 지금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좌편향돼 있다라는 부분인지, 그리고 뭐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좌편향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다양성, 창의성을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좌파 학자들이 중심이 된 좌파 이념, 북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는 고등학교 이런 데에다가는 뭐 굉장한 압력을 넣고 마녀사냥하듯이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동안 통진당, 해산됐던 통진당 인사들 포함한 이런 분들이 아주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이권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좌파 학자들의 자금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고 3학년이 배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한국사를 분석해 보면 예. 독재 표현 같은 경우는 북한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24번이 나오고요. 예. 또 북한 정부를 남북한 대의원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표현합니다. 언제 대한민국 대의원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참여했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이 보천부 전투가 있거든요. 이게 한 100명 정도 유격대가 한 건데, 이걸 김일성 우상화로 쓰는, 북한 정권이 쓰는 보천보 전투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예. 또 이 북한의 같은 토지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미화하는 이런 일들, 그 마치 북한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예. 이것을 대한민국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왜 이런 좌편향된 교과서를 옹호하는 건지, 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명숙 대표 때부터 좌편향들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했던 이런 기류의 흐름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통진당하고 연대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가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나 창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 저희는 잘못된 일제사관, 편향된 이념에 모두 다 바꾸자 이거예요, 이번에. 예. 그런 의미인데 그걸 가지고
좌편향된 교과서를 옹호하는 것은 대일 야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대변인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다 반박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교과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주체사상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뭐라고 교묘하게. 하시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북한 학계가 그런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주체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박수현 그 대변인 뒤에 다른 교과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 다 봤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새누리당은 그 앞에 정확하게 그들이 주장을 사실관계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필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필자들은 어떻게 지필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지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뒤에는 다 빼고 앞에 것만 하나만 이야기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남북한 대의원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했다. 예. 남한 대의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아니 그거부터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장우 대변인께서 왜 그렇게 그런 원칙을 갖고 있냐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이것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요. 이거 누구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표나 이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는 고영주 씨가 주최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대책은 단 두 가지뿐이다. 가서 국정 교과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거민형 교과서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질문하셨던 그 교학사 교과서 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대책의 일환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학서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불평등 조약이라고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배웠고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교학서 교과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지배 정책이 식민지 지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당시엔 모두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짧게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은 전체 모두 42회 사진이 5장이 등장하는데 우리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김구 주석의 사진은 단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등 굵직한 사건들도 다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위 보수 세력이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친일의 역사가 부끄럽다라고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에 반대했고 전국에서 당 0%대의 채택률을 기록했는데 아까 이장우 대변인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가 마녀 사냥식으로 압력을 넣는다 그러는데 야당이 어떻게 마녀 사냥식으로 압력을 넣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교과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지필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합격한 교과서인데 그것을 왜 야당 탓하십니까? 반론하십시오. 예. 박수현 대변인이 국민들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이것을 체제를 옹호한다 이런 표현도 안 되고 또 6.25 전쟁이 남북한의 공동 책임 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계급 투쟁 근거한 민중사관을 은근히 집어넣어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다양성, 아까 제가 얘기하는 북한 정부를 남북한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았다,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근거를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박수현 대변인 예를 친일 문제 이런 문제도 정확히 기술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편향될 것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균형 있는 역사학자들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국사학자들 다양한 분들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 균형 있는 분들이 참여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정말 바른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이나 또
6.25 전쟁 같은 예. 이런 참화를 겪은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이런 역사 교과서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 보는 6.25 겁니다. 전쟁에 관해서도 이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대로 6월 25일 아침 북한이 기습 남침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읽어보시고 아니 말씀하시고요.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전체 책을 다 사다가 다 자,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예. 자,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보수 언론을 포함한 언론이 사설에서 쓰고 있는 사설 제목만 제가 1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청와대, 한국사 교과서 날림 검정 알고나 국정화 추진하는 것. 동아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역사 교과서 편향, 국정 아닌 심의 강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한겨레 건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없다.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의 심의를 강화하면 된다. 1년 안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힘써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보수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사설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2013년도 8월 30일부터 2014년도 12월 30일까지 검정 학교학본 수정 보완 지시란 게요 2,7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정 지시를 받으면 좌편향 인사들 학자들이 불복을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송하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정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들 준비를 해 오셨어요.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도 참 팽팽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선호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는? 이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정교과서, 현행의 검정교과서는 43%,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42%, 43.1% 대 42.8%. 거의 대등하다, 5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요. 10월 2일 날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응답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표본 오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 여당에서 풀어나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 어떻게 좀 기한 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봐고요. 우선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친일 문제나 이 좌편향 이념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 분야의 균형이 있는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다양하게 지금은 대략 5, 6명이 참여하거든요. 한 교과서당. 그래서 적어도 두세 배 나는 학자들을 균형 있는 학자들, 좌편향 이념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학자들, 북한을 체제를 더 옹호하는 학자들, 북한 관점에서 쓰는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싹 빼고 또 우편향도 빼고 그래서 균형을 갖춘 학자들 중심으로 이 국정교과서를 할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서 내년 말까지 제대로 2017년도에 정상적인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과서로 올바른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새정치연합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금 제출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의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가 만든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책임을 상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아까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만 현재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은 정부 여당은 단일 교과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일 교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화냐 검정의 문제이죠. 자, 입시 수험생들을 앞둔 학부모의 심정을 교묘하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교과서로 보면 시험 문제가 쉬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지금 8종의 교과서를 갖고 시험을 보더라도 오히려 더 이 문제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8종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을 묻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데 한 가지 국정교과서로 가게 되면 아주
한 교과서에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면 이 여론은 반드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저희는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그런 국민께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결국은 이념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만 질문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어떤 방침이십니까? 우선 특정 이념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 극우나 극좌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북한의 어떤 3대 세습이나 아주 북한의 인권 이런 문제까지 제대로 상세하게 다루는 교과서가 필요한데 그동안 교육부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강력하게 이 편향된 교과서를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돼 못했기 때문에 좀 국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편향된 내용이 각자 다 다른 교과서를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예를 들면 역사 교과서를 만약에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면 국정의 어떤 단일 올바른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배워서 수능에서도 그에 따라서 공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정치 공세할 게 아니고 균형 잡힌 역사 올바른 교과서 만드는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든가 우리 쌀을 수탈이 아니라 수출했다든가 의병을 소탕하고 학살한 것이 아니라 의병을 토벌했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끄러운 이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를 덮고자 바로 이 부분을 국정교과서로 마음대로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국정교과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민께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맛대로 좌편향된 교과서, 왜곡된 교과서를 균형 잡게 바로잡겠다는 뜻이에요. 좌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맛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입맛대로 끝내지는 못하겠는데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